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HLB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쵸, 이렇게 급락했었던 구간 이번이 좀 충격적이긴 하죠. 근데 가장 많이 올랐었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주 그냥 한국의 그 성장세가 가파르던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 시절에 HLB가 제약 관련 사업을 하기 전에 그때 완성해놨었던 고가 그리고 리보세라딘만의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됐을 때 2019년도죠. 그때 상황 그리고 지금 상황 그쵸,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냈습니다. 지금 근데 FDA 승인 불발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 추가적인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에요. HLB 간암 신약 역대 최장 생존 기간 23.8개월로 연장. 그렇죠. 미국 에스코에서 전체 내용 발표를 했고요. FDA 러시아 우크라이나 실사 없이 허가 경험이 있다. 그렇죠. 비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문제 삼았는데 이 비모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캄렐리주맙 즉 항서제약 측에서 공장에 대한 부분을 실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실사에 대한 부분을 항서제약 측에서 허용하지 않아. 항서제약은 FDA 통과 경험이 17건이나 있는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허술하게 대응을 했었던 게 아닌가. 그동안의 경험을 믿고 지금 미중 관계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조금 허술하게 대응한 결과 이런 조금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근데 약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약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 이제 가격적인 부담도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사실 FDA에서 이런 불발이 날 거라고는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한 것도 맞아요. 왜? 올라가지 못했을. 전 가격만 봅니다. FDA 관련된 내용으로 자, 오늘 호재가 나왔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DA 허가 불발 이슈는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항서제약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문제. 자, 그 지적을 보완한다고 항서제약 측에서 일단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 CR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항서제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내용은 첫 번째, 약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리보세라닙이나 캄렐리주맙에 대한 약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 효능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비모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걸 FDA 측에서 발표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가격입니다. 가격. 진짜 중요.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 5월 2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57%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대략 5달 정도의 성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냈는데 강한 종목을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매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건 HLB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HLB를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내가 이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쵸,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이쪽 구간에서 30%, 이쪽 구간에서 18%, 이쪽 구간에서 13%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까지도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4.5%의 수익 그리고 하한가가 풀리는 날 매도해서 3.86%의 단타를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가격대입니까? 정확하게 첫 번째 시작 다시 기대감이 존재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HLB 관련돼서 그쵸? 기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지금 발생을 했죠. 일단 첫 번째, 약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아직 남았다는 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즉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HLB 이번에 하한가를 2번씩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져나오고 나서 내 심리를 안정시키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상황,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KBI 메타 이것도 수익을 냈고요. 본느, 수익, 우리기술 최근에 전부 다 강하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두 장 시작 전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HLB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소통방에서는 HLB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했고 HLB 관련돼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구간은 뭐예요? 다시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쵸? 왜? 첫 번째 신고가를 갔었던 이 가격대, 이쪽에는 물량, 그쵸? 물량에 대한 부담, 올라가면서 무수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5월 23일 항서제약 측에서 뭐 VVIP가 온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반등이 나와.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매집 구간을 더 거쳐야 된다. 5일선 수렴했고요. 11선 곧 떨어질 거고요. 22평 내려올 거고요. 근데 22평과의 지금 이격도가 75%입니다. 올라가면 한 70% 정도의 반등 구간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다중바닥을 만들어. 그 다중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관점 자체를 가격적인 부분으로 철저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HLB 관련된, 그리고 항서제약 관련된, 그쵸, 중국의 항서제약 관련된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보자고요. 약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이 부분은 그냥 팩트다. 이 부분은 그냥 팩트예요. 이 부분 진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만 딱 가지고 우리가 반등 구간에 잡을 수 있는 타점을 잡아내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HLB의 타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잡겠다는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일단 처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HLB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에는 문제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 FDA 허가 불발은 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항서제약 측의 시설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항서제약 측에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비모 관련돼서도 FDA 측에서 실사를 나가지 않고서도 통과 경험이 있다고 발표를 한 만큼 다음 주에는 큰 폭의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그 구간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실시간 타점과 함께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그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